자,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에서 이 가장 최고의 브랜드가 메가랜드입니다. 여러분 메가스터디 아시죠? 그래서 직접 만든 교재입니다.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메가랜드 오신 걸 환영하고 일단 여기 오신 건 아주 운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학원에 잘 알고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 투학원 있으니까 들르셨죠? 아주 운이 좋으신 겁니다. 뭐 조상이 국가를 구하셨나 봐요. 자, 오늘 첫날일 제가 합격 설명회를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원장님은 아니고 여기 제가 여기서 민법을 강의하는 이제 저는 김화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학원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제 32회 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은 33회 시험입니다. 내년 10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의 한 1년 남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셨죠. 여러분들이 여기 부동산 공부하러 오신 분 없죠? 우리는 자격증 취득이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시험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공부하실 겁니다. 크게 첫째, 산속에 들어가 혼자 독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집에서 인터넷 강의 소강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학원에서도 인터넷 강의만 틀어준 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원처럼 이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실제 강의, 즉 이 현장 강의 하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학원은 여기 4번에 속하죠? 4번에. 자, 그럼 이제 1번처럼 하신 분은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요즘 고시공부도 산속에서 안 해요. 그래서 1번은 정말 미친 짓이죠. 합격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 집에서 인터넷 강의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점은 공부 많이 안 합니다. 한 날은 12시간 해요. 그리고 술 마시고 한 이틀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를 효율적으로 많이 결국 못하게 됩니다. 한 날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틀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뭐 차이점이 뭘까요? 굳이 돈 들이고 이게 다닐 필요 있나요? 이게 장점은 매일 학원에 온다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질문하죠? 모르는 내용을. 인터넷 댓글 답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댓글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물론 어떤 회사는 댓글 하나당 1,000원씩 주는 회사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1,000원씩. 그걸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그래요. 댓글 달아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씩 올리라 그래요. 예를 들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제가 학원에 이번엔 처음 다니는데 책은 언제부터 봐야 되고 복습은 해야 되나요? 3개 물어봤죠. 그걸 질문을 하나씩 올리라 그래요. 앞으로 이러면 답변 안 합니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3번 답변하지만 글이 3개 다르면 3,000원을 받는데 하나에 답글하면 1,000원밖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100만 원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칠판에 그리면서 강의에서 모르는데 이 한글로 답하면 이걸 알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막 이게 칠판에 막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물어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당연히 내가 글로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100% 모릅니다. 그럼 답변을 성실해야 안 해요. 어차피 모를 건데 그냥 대강 써버린 거거든요. 그러겠죠? 이 댓글 답변은 내년 한 8, 9월쯤 됐을 때 문제 지문 보고 이게 틀렸는가 물어봤을 때 그때 효과가 있어요. 이건 어디가 틀렸다라고 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전 내용 설명은 칠판에 그려도 모르는데 글로 써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학원, 우리 중개사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법대 나왔거든요. 법대를 왜 갔을까요? 산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인터넷 글 이건 못합니다. 다 독수리예요, 독수리. 여러분처럼 막 빨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성실히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학원에서 현장 강의 들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와요. 그러면 일주일간 공부했다가 모르는 거 와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러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이걸 왜 할까 이런 걸? 학원이 적자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연봉이 꽤 세요. 저 돈 많이 벌어요. 그럼 선생님 6명 월급 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돈 아끼려고 이거 한 겁니다. 학원이 안 된단 말이죠. 왜 학원이 안 되니까 이걸 할까요? 합격생이 없으니까. 수강생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적자죠.
적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학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학원이 적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지금 현장 강의하잖아요. 학원이 그만큼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원장님이 돈을 많이 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전주에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교통비 줘야 되죠. 그런 게 부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 그만큼 잘 되고 그만큼 학교 선생님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거 아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 학원이 3년 전에 비해 학원이 절반 이상 없어졌거든요. 지금 학원이 절반 없어졌는데 선생님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원 오신 분들은 정말 전국에서 1등 아니면 못 옵니다. 학원이 절반 없어서 다 실업자가 이미 돼버렸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아마 우리 중개사 선생님 중에 전과목 통틀어서 아마 전국에서 나이 어린 걸로 3번째 껴요. 전과목 통틀어서. 제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21회부터 했거든요. 21회. 그러니까 33회니까 약 12년간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저는 분필을 아예 안 쓰거든요. 이런 건 전과목 통틀어서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전국에. 그만큼 제가 수업 준비를 많이 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각교육과를 두께서.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다 오면 뭐 질문만 하나요? 상담도 할 수 있죠. 상담. 공부가 어떤 부분이 어렵다. 그럼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을 만나야 그 과목 선생님에게 상담해야겠죠. 그러죠? 저 민법인데 다른 과목을 전에 상담하면 상담 내용이 좀 부실하겠죠. 그리고 이런 학원은 원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상담을 어려요. 근데 원장, 실장에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거짓말 치거든요. 자격증 가져와라. 없어요. 근데 우리 학원은 원장님, 실장님은 다 우리 자격증이 있어요. 중격도 해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상담이 되고 원장님, 실장님도 공부라든가 이 중개업사 상담이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원장님한테 자격증 가져오라 해보세요, 다음에. 가져옵니다, 우리 학원은. 자, 눈으로 확인해서 자격증 땄는지. 우리 학원 출신이거든요, 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학원 오신 건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강의로 할까 현장 강의 할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빨리 공부하세요. 그래서 빨리 그냥 1교시 끝나고 등록하세요. 등록하시고 공부 쭉 그냥 하는 겁니다. 뭐 할까 고민하다가 한 달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 무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합격 후도 문제, 합격 후. 합격했을 때 이렇게 인터넷 강의 공부하면 합격생이 별로 모르고 사람들이 유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하잖아요. 그럼 가장 큰 단점이 지금 우리는 선생님이 앞에 있고 같이 하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잖아요. 인터넷 강의 모여 듣잖아요. 막 중간에서 막 핸드폰 통화하고 몸 쾅쾅 닫고 나가고 막 그럽니다. 선생님이 없으니까 서로 예의를 안 지키는 거죠, 서로. 그리고 TV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빛이 반사해서 약간 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저 자리에 앉으면 이 불빛 때문에 반사해서 TV가 안 보여요. 여기 앉으면 이 불빛 때문에 반사해서 이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강의 하신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가장 빠르게 합격합니다. 우리가 언젠간 합격하거든요. 근데 1년에 합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은 다 아십니까? 우리 시험 과목 몇 과목이죠? 이제 원래는 5과목이죠? 네, 6과목도 맞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시험 1차와 2차가 되어 있고 1차가 2과목입니다. 먼저 부동산 학개론과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2과목이 있습니다. 각각 40문제, 40문제 2과목이죠. 2차는 원래 3과목입니다. 부동산 공법이 있고 공직사 법령 및 중개실무가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24문제, 16문제 나와요. 근데 이 공시법은 법대 나온 선생님이 강의해야 되고 세법은 법대 나온 사람이 못합니다. 뭐 경제학과나 이쪽 나온 사람이 해야 돼요.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 책도 다릅니다. 선생님도 달라요. 왜냐면 출판사는 책을 달라야 책은 2권 팔죠.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책을 따로 해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선생님도 다르고 책도 다릅니다. 근데 원래 24문제, 16문제라 이게 40문제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40문제, 40문제, 40문제. 2차가 이렇게 3과목이 됩니다. 그럼 합격자 결정 과목은 다 들으셨나요? 우리 시험은 1교시 때 1차, 1차를 봐요. 1교시 때. 1교시 때 1차 보죠? 그럼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교시에 이 2과목을 2교시 봐요. 그리고 마지막 3교시 때 공시세법 이걸 봅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한 날 이 시험을 다 봅니다. 그럼 합격자 결정만 보면 1차가 2과목이죠? 그럼 둘 다 각각 40점을 넘어야 돼요. 둘 다 40점을 넘어야 된다. 그걸 과락을 면한다 그래요. 그래서 둘 다 40점 넘으면서, 즉 과락을 면하면서 2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평균. 과락 면하면서 평균 60. 그럼 만약에 학개론이, 부동산 학개론이 만약에 40점 맞았다. 그럼 과락 면했죠? 과락 면했죠? 그럼 민법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몇 점 맞아야 평균 60점이죠? 80점이면 돈 120점이라 60 되죠? 그럼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40점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1차는 만점이 80점이죠. 80점 이상 맞을 필요 없죠. 어차피 그거 40점 맞아야 되니까. 그러죠? 그럼 80점이면 우리가 40문제거든요. 40문제. 몇 개 틀리면 80점이죠? 어디 머리 계산 얼마나 빨리 하는가? 우리가 40문제니까 몇 개 틀리면 80점이에요? 8개. 하나에 2.5거든요, 하나에. 그럼 4문제 틀리면 90점이죠. 또 4개 틀리면 80점. 8개 틀려도 80점. 여기도 8개 틀려도 80점. 그럼 총 16개 틀려도 80 만점이에요, 이게. 총 16개 틀려도. 근데 저도 인터넷 강의 하거든요. 저는 여기저기 강의 다 해요. 자, 방문각 제가 강사입니다. 인터넷 다 판매해요, 제가. 방문각 들어가면 제 얼굴 나와요. 물론 사진은 좀 달라요. 거기 사진은 좀 뽀샵한 거고, 지금 자담하고 이게 온 거고, 제 얼굴이. 그래서 그놈이에요, 제가. 저도 인터넷 강의 판매하거든요. 그럼 인터넷 강의는 적중률이 100%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100점 맞을 강의래요. 100점 맞을 강의. 하나도 안 빼고 강의 다 해요. 책이 없는 것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기억 못해요. 근데 현장 강의는 그냥 딱 80점 맞을 만큼만 딱 하면 되죠. 8개씩 틀려도 이게 만점이라니까요. 근데 인터넷 강의 들으면 100점 맞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강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터넷 강의는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해요. 듣다가 아주 지쳐버립니다, 이게. 뭔 말인지, 강사가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쓸데없는 걸 막 하거든요, 쓸데없는 걸. 적중을 100% 해야 되니까. 댓글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쪽팔려요? 누가 제 강의 듣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 건 막 다 때려 한다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죠. 8개씩 틀려도 만점인데. 그러니까 현장 강의는 시험에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강의, 이 실강이 중요한 게 이게. 그 다음 2차는 3과목이죠? 여기도 3과목 전부 다 40점, 40점, 40점 넘어야 돼요. 3과목 전부 과락을 면합니다. 그리고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2차는 어느 한 과목을 100점 맞아도 돼요. 100점 맞으면 다른 데 보태줄 수 있죠. 근데 1차는 80점 이상 맞을 필요 없죠? 그게 1차와 2차 차이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1차와 2차를 같은 날 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를 합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영시합니다. 자, 올해 시험장에 가봤거든요. 근데 1차 보고 나서 막 떨어지겠다고 여자분이랑 울어요. 막. 나 1차 망해버렸다고. 2차 안 본다고. 자, 잡았거든요. 거짓말하고. 근데 그분이 온 사람이 세상에 민법을 8점 맞고 이거 65점 맞았어요. 집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1, 2차 다 합격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1차를 합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영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잖아요. 크게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크게 4가지. 자, 1차, 2차를 채점했어요. 우린 시험지를 가져오니까 각 채점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라는 분이 1차가 과락 없이 65점, 2차도 과락 없이 65점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1, 2차 동시에 합격했죠.
B라는 사람은 1차가 70점, 2차가 평균 50점. C는 1차가 55점, 2차가 75점. 얘는 괄락이 맞았습니다. 그럼 A, B, C, D 누가 가장 이상적이죠? A가 가장 이상적이죠. A는 1차, 2차 다 합격했죠. 이걸 우리가 흔히 동차 합격했다 그래요. 1차, 2차 동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죠. 우린 11월 달에 왔으니까. 그럼 B, C를 잘 보시면 누가 B, C 둘 중에 누가 불쌍합니까? C가 불쌍하죠. B는 그나마 1차를 합격했죠. 2차가 떨어졌죠. 그럼 이 사람은 다음 시험에 1차를 한번 면제해줘요. 다음 시험 2차만 준비합니다. 2차만. 근데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만 공부하잖아요. 그분들 합격률이 90%가 넘어요. 과목이 절반 줄었고 이미 1차를 통과할 정도면 2차는 아주 쉽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C는 어떻게 돼요? 1차 떨어졌죠. 2차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동 떨어져요. 이해됩니까? 아예 2차를 채점 안 합니다. 자동 나가리 돼버립니다. 그럼 두 사람 B, C 보세요. 평균점은 누가 더 높죠? C가 좀 높지만 C는 1, 2차를 다음 시험에 동시에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다음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 있나요? 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C 같은 유형을 피해야 됩니다. 차라리 D가 나아요. D는 공부 그냥 안 했으니까 마음 편하죠. 근데 B, C 보세요. 둘이 만약에 시험 끝나고 술 마신다 해보세요. 그럼 C 얼마나 지금 속도에 죽겠어요? 공부는 내가 더 한 것 같은데 나는 1일차를 동시 준비해야 되고 B는 속으로 지금 천만다행이다고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나는 내년 2차만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1차 합격했잖아요. 내년에 2차만 준비하죠? 그럼 부동산 사무소 가서 일을 배워요. 그 야간만 인터넷 강의 또 야간만 다니는 겁니다. 그럼 실무를 배우죠. 그러다가 내년 6월쯤에 그만둬요. 공부에 올인하면 2차 합격합니다. 그럼 이미 실무 다 배웠죠. 합격했죠. 그러다가 사무실 차릴 지역까지 이미 다 해놨죠. 그럼 바로 오픈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럴 겨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A가 가장 이상적인데 절대적으로 C 같은 유형을 피해야겠죠. 최소한 B가 돼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의 공부를 처음에 올인하셔야 돼요. 1차. 근데 인터넷 강의는 1차, 2차 6과목 전부 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한 3월까지는 무조건 1차의 올인이에요. 올인. 지금부터 6과목 다 공부하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1차가 2과목이거든요. 2차를 4일 강의예요. 4일. 그날은 그날 복습하면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1차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이런 유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1차가 이틀 강의, 2차 동영상은 4일 강의니까 그거 따라가면 이력이 꼭 된다. 이게. 그럼 출판사는 이력이 되기를 바라요. 동영상 회사는 여러분 합격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그분이 답니다. 그래야 또 뜯으니까 또 돈 내니까 또 책 사고. 근데 학원은 합격생이 많아야만 사람을 소개시켜주죠. 그게 인터넷 강의와 이 현장 강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린 절대적으로 C 같은 유형을 피한다. 차라리 D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B, 가장 궁극적으로 A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과목을 좀 볼 텐데, 아까 우리 시험 과목은 1차가 부동산 학교론 있고, 2차가 민법과 민사특별법, 그 다음 2과목이 있고, 2차가 이렇게 3과목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자, 이 부동산 학교론은 학문입니다. 학문. 이건 말이 학문이지 미국 책 그대로 그냥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약간 다를 수 있죠. 출판사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책이. 그런데 나머지는 다 법이죠. 법은 법전의 용어가 딱 정해 있으니까 용어가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법전에 딱 정해 있으니까. 그럼 저랑 공부할 게 민법과 민사특별법인데 민법이란 법 하나가 존재합니다. 민법이란 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민사특별법 이런 법이 있을까요? 민사특별법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특별법이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수백 개가 돼요. 그 수백 개 중에 우리는 5개 법을 공부합니다.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5개 법을 공부해요.
이제 들어보셨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봤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음 잘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뭐 가등기 담보등기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 5개였어요. 방금 제가 뭐라 했죠? 기억 못하죠? 그리고 기억하더라도 말하기 귀찮죠? 귀찮으니까 그 5개를 그냥 민사특별법이라 그냥 부른 겁니다. 귀찮으니까 서로. 기억 못하니까. 그런 거지. 원래 민사특별법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5개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5개. 그래서 제 시간에는 총 6개의 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민법이 34문제. 이거 6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주로 민법을 위주로 공부하고 시간 날 때 가끔 이거 보는 겁니다. 가끔. 이쪽에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 민법을 모르면 이걸 또 공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주로 민법을 공부합니다. 이거 민사특별법도 길어요. 줄여서 그냥 민특법 그러냐. 그래서 미 5개 법을 말한다. 여기 보시고 1차가 총 3과목인데 첫 번째 부동산 공법 써있죠.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이 100개가 넘어요. 그 1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6개의 법을 공부합니다.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번 주에 공부 선생님 오세요. 6개 법이 예를 들어서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 여기 에코시티나 만성지구 개발하죠. 그때 도시개발법에 따라요. 그다음에 여기 오래된 데를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죠. 오래된 지역. 거기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이 있어요. 방금 제가 뭐라 했죠? 또 듣고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6개를 그냥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른 겁니다. 6개를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원래 부동산 공법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공인중개사법 써 있어요. 이 법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문직은 그 전문직을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뭐 의사법, 약사법, 변호사법 다 있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 공인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실무가 있는데 이때는 실무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실무에 필요한 다 법이에요. 잡다한 법 한 6, 7개 나와요. 결국 이 시간에도 뭘 공부한다? 법을 공부한다. 그 다음 부동산 공시법도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들 2가지 법을 공부해요.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에 관한 법. 그 2개를 그냥 공시법이라 부르는 거지 공시법이라는 그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2개를 말해요. 그냥. 그 다음에 세법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기본적 세법을 공부합니다. 거의 상식에 가까운 것들. 이처럼 우리 시험 과목은 거의 다 법 과목이죠. 그러죠? 여기만 법이 아니죠. 근데 여기도 또 법이 나와요. 여기도. 그래서 결국 학문과 다 법 되죠. 이게 거의 다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사람이 엄청 유식해져요. 여러분 뉴스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하죠. 지금 대장동 뭐라 하죠. 대장동 뉴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잘 이해 안 되죠. 대강 알아먹겠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밖에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 공부하잖아요. 그 뉴스가 다 들려요. 뉴스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죠. 일반 시민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도대체 사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밖에 몰라요. 근데 공부하잖아요. 그 뉴스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똑똑해지고 자격증 따면 우리 자격증은 갱신이 없어요. 운전면허 갱신이 있죠. 우린 갱신이 없어요. 한 번 따면 죽을 때까지 계속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이 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이 가장 좋은 특히 여자분들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할 수 있고 폐업과 개업이 용이해요. 그리고 남편이 단대로 직장 연계죠. 가서 또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럼 자, 이 시험 과목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법 과목이잖아요. 그러죠? 그럼 자, 이 우리나라 법에서 민법이 만법의 근원입니다. 민법을 모르면 이 다른 어떤 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모르면 더 이상
수학 진도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민법이 가장 우리 만법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시험은 민법이 다 들어갑니다.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민법이 있었어요. 지금 새로 생긴 변호사 시험 민법이 있어요.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행위사, 세무사, 우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등 좀 어려운 시험은 민법이 다 들어갑니다. 그냥 민법을 모르면 다른 법을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공무원 9급, 7급은 민법이 안 들어가요. 9급, 7급 중에 검찰직과 법원직만 들어가고 일반 행정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민법이 없는 시험은 시험으로도 안 봐요. 민법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9급 민법 없거든요. 우리 중개사 합격한 분들이 공무원 9급 금방 깨겨버립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런 젊은 사람들 많이 합격해요. 실제로. 민법을 알면 다른 거 엄청 쉬운 겁니다. 예전에 사법고시가 7과목? 7과목 중에 민법을 끝내면 공부 절반을 끝냈다 했어요. 아마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 공부하는데 여러분 공부 시간이 거의 60%를 할애할 겁니다. 민법을 끝내면 나머지 50%를 다 끝낸 거하고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을 고를 때 민법 선생님을 가장 신중하게 골라요. 일단 저같이 잘생겨야 돼요. 일단 안 웃으시네?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시면 저한테 제일 잘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합격의 50%를 쥐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다 법과목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 과목 아까 보셨잖아요. 부동산 학개론과 거의 법과목이죠. 우리 시험 과목은 전부 사회과학에 속하고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자연과학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이죠. 수학, 산수.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덧셈, 뺄셈 중에 뭐부터 배웠죠? 덧셈. 혹시 뺄셈부터 배운 분? 그런 거 없죠? 여기는 단계가 있어요. 분명히 덧셈을 먼저 하고 못하면 오후에 남은 적 있잖아요. 학교에 다른 애들 다 집에 갔는데. 덧셈을 끝내고 뭘 배워요? 뺄셈. 그리고 곱셈. 그리고 나눗셈.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 근데 사회과학은 단계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이라면 여기 첫 부분에 뒷내용이 나옵니다. 단계가 없어요. 여기 뒷내용이 앞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덧셈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치죠. 근데 여기는 고등학교 때 앞내용 덧셈 가르쳐요. 앞에서 곱셈 가르쳐요. 이게 다 처음부터까지 연결된 거라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뒷내용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여기 뒤에 앞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은 책을 정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거 100번 읽어도 이해 안 돼요. 뒷내용을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사회과학은 처음부터까지 책을 쭉쭉 그냥 속독하는 거예요. 그럼 책을 쭉 읽죠? 그럼 아무것도 이해 안 됩니다. 2번 읽으면 한 5% 이해돼요. 처음부터까지. 3번 읽으면 이게 막 종합돼서 한 7% 이해되고 4번 읽으면 한 10%. 그러다가 5번 읽으면 갑자기 70% 이해돼요. 이게 계속 반복됐으니까. 이게 사회과학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책 정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쭉쭉 그냥 읽는 겁니다. 이때 모르면 그 다음에 읽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 자연과학은 고등학교 때 덧셈 안 읽혔잖아요. 근데 사회과학은 우리 학원이 2달 코스로 진행돼요. 2달. 2달마다 계속 돌리는 순환을. 왜 그래요? 여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려고. 그게 사회과학 특징이라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겠지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걸 죽어도 알아야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알겠지라고 좀 성격을 고쳐야 돼요. 이거. 완벽주의를 이건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공부할 거 모르잖아요. 뒷내용이 나오니까. 나중에 알겠지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을 빨리 고쳐야 돼요. 학원 올 때 나는 완벽주의를 포기한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세요. 모르는 거 나와도 넘어간다. 그렇게 가세요. 솔직히 모르는 거 나와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독해할 때 영어 독해에 있는 거 다 알고 풉니까? 한 3분의 1 몰라도 다 맞힐 수 있죠. 그게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민법으로 치면 민법.
민법을 전부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민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대법원 판사인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죠. 걔들 민법을 다 몰라요. 이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점점 알아가는 거지. 자연과학은 다르죠. 1 더하기 1 답이 뭐죠? 1 더하기 1. 정답을 안다, 모른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저보다 대법원 판사가 민법을 더 알겠죠? 제가 좀 모르겠죠. 그 차이예요. 그럼 5살짜리 꼬마가 민법을 모를까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마가 민법을 모를까요? 제가 공공하니까 5살짜리 꼬마가 자전거 타고 있어요. 그래서 차 가서 야 꼬마야 아저씨 10분만 빌려줄래? 그럼 싫어요 그러겠죠. 근데 제가 10,000원을 주면서 10,000원 줄 테니까 10분만 빌려줄래? 그럼 빌려줄 수 있죠. 5살짜리가. 그게 임대차예요. 임대차란 돈 받고 물건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그 5살짜리는 임대차란 말을 모르지만 그 의미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처럼 이 사회과학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누가 좀 더 아냐 좀 덜 모르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1 더하기 1 답이 안다 모른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할 때는 아까처럼 완벽주의를 버리고 점점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야 돼요. 완벽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포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학원에 오셨잖아요. 예전에 여기 옆에 익산이지 익산. 익산에 제가 한 9년 전에 강의했었나? 거기 강의했는데 그때 여자분이 30대 중반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가정주부. 애가 한 명이었거든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내년 5월쯤에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 공부가. 5월쯤에. 근데 포기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포기 못해요? 가정주부가. 누구 때문에 못할까요? 남편 때문에. 포기하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남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말 듣기 싫어서 남편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애가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신해버렸어요. 남편 몰래 피면 안 오고 임신해버린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공부 그만하라 했겠죠. 그래서 무시한다고 그만뒀어요 공부를. 무시한다고. 근데 그분 2년 후에 학교에 다시 왔어요. 애 낳고. 왜 왔을까요? 여기는 이 바닥에 오늘 오셨죠? 학교 가지 않는 한 죽거나 학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여기를 못 떠납니다. 오늘 여기 온 순간 여러분들은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혼자 하든 학교 가지 않는 한 여기를 절대 이 바닥을 못 떠나요. 그 여자분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오셨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니까 모르는 게. 우리는 16개를 틀려도 만점을 합격해요. 16개를 틀려도. 모르는 게 엄청 많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온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합니다. 우리 시험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여자분처럼 된다니까요. 괜히 얘만 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1차 합격했거든요. 1차만. 애 키우느라고. 근데 2차 합격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학원을 그만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돕기 위해서 개인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 매일 10분, 15분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지금 단계부터 쭉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매일 10분짜리니까 하루에 한 3, 4번 가볍게 볼 수 있죠. 그럼 보면 여러분 3월, 4월 달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지금 핸드폰 뽀해보세요. 유튜브 이시는 분 빨리 가입, 현재 빨리 구독. 지금 빨리 구독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면 자동으로 강의가 뜹니다. 알림 설정 누르면. 그래서 올해 이미 다 끝났거든요. 올해 건 보면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심화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정도 다시 기초부터 우리 한 것들 이거 그걸 계속 올릴 겁니다. 매일. 보시면 아주 그냥 소설 보듯이 한번 쭉 보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죠? 공부 거의 처음 하시죠?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처음 만났는데 문제를 푼다고요?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가능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시험 공부입니다. 이런 게.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게 있습니다. 다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럼 반사회적이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같은 말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그게 아닌 게 있는데, 먼저 강제집행이 있고, 강박이 있고, 양도소득세 등등 조세가 세금만 나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앞글자 따서 강강조 외워요. 강강조 나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다. 강강조 외울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우리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자 해보세요. 강강조.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기출문제? 시험에 나온 거 25회입니다. 우리가 33회 준비하죠? 25회니까 7년 냈습니까? 그럼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거. 그럼 아까 강강조였죠? 그럼 1번부터 빨리 강강조 어디에요? 강강조. 1번부터 앞부분만 강강조 있는가? 5번 있죠? 그냥 그게 답이에요, 이게. 시험은 다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한 문제 풀었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났죠?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만났으면 한 내년 5월쯤이나 유튜브 통해서 저를 봤을 거예요. 언젠간 저를 만나게 돼요. 제가 이 민법 우리나라 최고니까. 조례 민법 제가 최고예요. 안 믿으시네? 그 다음 자 또 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반사회적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박스가 나오고 모두 고른 거. 그러니까 이게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이게 선택해야 돼요. 이거 디귿이 만약에 정답 같으면 그냥 디귿인가 기억도 들어간가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로 되는 것 고르랬죠. 아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닌 거 외웠죠. 뭐라고 외웠죠? 강강조 빼면 돼요. 기억에 강박 보여요? 강강조 세금 조세 나왔죠? 그냥 답이 2번 이렇게 나와요. 1초 만에 풀 수 있죠. 이런 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많이 알아서 학교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시험은 시간이 많으면 다 깨갑니다. 시간 부족으로 다 떨어요. 시간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1초 만에 딱 풀어야지. 이게 가면서 이게 뭐지? 리을이 하니까 니은이 정답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니까 이게 31회입니다. 법률행위 효력 설명 틀린 겁니까? 그럼 이게 거의 1번이 이런 말이 1번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1번. 그럼 여기 1번에 나오니까 강강조 있는 거 찾아요. 강강조 나왔죠. 그 아래에 반사질서 법률은 무효다 틀렸잖아요. 이게 답이 그냥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강조는 해마다 시험에 거의 나와요. 근데 이번 32회 안 나왔어요. 32회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33회 무조건 나와요. 이거 무조건. 강강조 이미 오늘 한 문제 맞춰서 강강조. 오늘 외웠으니까 1년 후에 잊어버릴 수가 없죠. 1년 후에. 계속 제가 반복하니까. 우린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맞췄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많이 알아서 학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 A, B, C, D 영화 4개 봤다. 4개. 그럼 내용과 스토리 다 다르죠. 엑스트라 다르죠. 주인공은 똑같아요. 잘생긴 놈들 저같이. 주인공은 딱 영화 정의 있죠. 다. 엑스트라면 달라요. 엑스트라 할 필요 있어요? 이 시험에 나올 건 딱 정답이 정의 있다. 정답이 정의 있어요. 이게. 주인공처럼. 그것만 찾으면 80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무슨 말인지 우리 몰라요. 이게 아주 유치한 걸 아주 유치해요. 유치해 죽겠어요. 근데 유치권 행사항 못하는 채권 있는데 같은 말로 유치권에 그냥 채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임대차 할 때 보증금 같은 거 주고받죠.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고 상가 임대차 뭐 권리금 주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복 많이 받아 학교 가라고 제가 보고 써놨어요. 그다음에 지상훈 매수라는 게 있고 뭔지 몰라요. 부속 매수, 그다음 매매대금 있거든요.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입니다. 외상대금. 여러분 술값 외상해 봤어요? 술값? 요즘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술값을 외상할 리가 없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이라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근데 술 마시면서 술집 주인한테 이모 나 술값 모레 줄게 하고 그냥 군대 들어가 버렸거든요. 군대. 그때 떼어먹었어요. 그럼 술값 외상이 결국 술값 매매대금이죠.
그러죠? 술집 가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써 있죠. 주류 판매 금지. 판매가 뭐예요? 매매. 그죠? 그래서 외상대금, 이건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 시멘트 돈 주고 사죠. 시멘트 외상으로 살 수 있죠? 시멘트 샀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매매대금. 그리고 명의신탁까지. 얘들은 유치권 행사를 쓰는 채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워요. 우리 보건복지부 있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백신을 먹고 해서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해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이건 유치권 행사 못한다. 외울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 매신 이렇게. 다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우리 모릅니다. 경매에서 우선 매저권 없어요. 물상대정 없습니다.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초원권 없어요. 그럼 이걸 우물에 유물 없어요. 여러분 우물 파면 흙밖에 안 나오죠. 우물 파면 고대 유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에 유물 이런 성질이 없다. 그리고 이거 말고 나머지 다 했다 하시면 돼요. 유치권에 우물이 유물 없죠. 나머지 다 했다 하시면 돼요. 그럼 다 있는 걸 외울래요? 없는 거 3개 외울래요? 없는 거 3개. 그럼 이걸 제가 한꺼번에 외워볼게요. 여러분 BTS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그 노래 중에 아이돌 노래 알아요? 그 있거든, 아이돌이라는 노래. 그래서 이렇게 자, 물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보건복지부 매신 오오오오 우물이 유물 없어 오오오오 그렇게 합니다. 다시 보건복지부 매신 오오오오 우물이 유물 없어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이런 암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1등이라니까요. 제가.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3인데 지금 우리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민법상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까? 아까 우물 유물 없어 맞았고 2번 무슨 말인지 몰라요. 3번도 처음 봐요. 4번도 아직 모르겠어요. 5번은 문제가 유치권인데 건축자재? 매도? 매매대금? 건축자재 매매대금 유치권 X인데 아까 보건복지부 매이신 매매. 그럼 유치권 행사를 해서 틀렸죠? 답이 그냥 5번입니다. 뭔지 모르고 우리는 다 풀어요,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25의 문제인데, 자, 문제가 엄청 길죠? 그럼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시험의 기술이에요. 옳은 거, 틀린 거만 빨리 봐요. 그러면 여기 5개 중에 4개는 맞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읽으면 문제를 다 알게 돼요. 4개가 맞았으니까. 그 설사 2번이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있다 없다만 틀린 거지 여기는 다 맞았거든요, 문제랑. 있다 없다만 틀린 거지 여기는 문제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문제 불필요한 겁니다. 그럼 자, 틀린 거죠? 틀린 거. 자, 1번. 하모니 병이에요. 의리 병에게 외상대금 나오는데 유치권이 있다 틀렸잖아요, 이게. 매매대금 없다.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푸는 겁니다. 문제 안 읽고 1초 만에 풀죠, 이렇게. 그 다음 27회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냥 채권.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 그럼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그럼 보증금 빼요. 권리금 빼요. 보건. 그럼 기억년 틀렸죠? 그럼 기억 빼고 니은 빼고 내 빼면 답이 그냥 2번 나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매신. 그 다음 2019년 감정평가사 한번 풀어볼까요? 유치권에 채권이 될 수 있는 거 그랬나요? 그럼 될 수 없는 게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그럼 보증금 포예요? 매매대금 포예요? 빼면 그냥 2번 나옵니다. 이게. 30일에 우리 시험 33일 준비합니다.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부정성 중에서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뒤에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 그럼 인정 안 되는 게 우물이 유물 없어. 아까 했잖아요. 인정 안 되는 게 우물이 유물 없어. 그러면 물 없는데? 우물 유물? 그럼 답이 그냥 4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2번 1주 전에 본 게 32회죠. 1주 전에. 1주 전.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론관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랬나요? 이런 게 제일 어렵다 했죠. 모두 고른 거. 이게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모르니까 이거 빼고 읽어요. 모르니까. 그럼 유치권 성립 되는 경우죠. 모르는 말 빼라니까요. 영어 독해할 때 그래 풀잖아요. 모르는 빼고. 그럼 유치권 성립 인정되는 거. 그러면 아까 보건복지우매심 빼면 돼요. 보건복지우매심. 그럼 기억에 뭐가 보여요? 보건복지우매심 빼니까 기억에 콜릭은 보이죠? 이게 원래 이리 와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 이상한 거 이게. 다음 니은에 뭐가 보여요? 보증은 뭐 이게 원래 이리 와야 돼요. 지금 컴퓨터 이상한 거 지금 이게. 그럼 이 기억 니은 틀렸죠? 그럼 그냥 답이 이렇게 이번 시험에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보건. 그 다음에 이제 재밌죠? 이렇게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건 진짜 천운이다니까, 저를 만난 게. 아무것도 모르고 다 풀잖아요. 자, 이제 법에서 선이란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 악인 어떤 걸 알았다거든요. 법률 용어. 그러니까 선이가 착한 놈이 아니에요. 악인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선이가 뭐라고요? 어떤 사실을 몰랐다. 악인은 알았다. 운전하면서 자전거가 지나간지 모르고 자전거 뒷바퀴를 치워버렸어요. 그럼 자전거는 지나간지 몰랐죠. 그럼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 몰랐으니까. 자전거 지나간지 모르셨으니까. 근데 자전거가 있는지 알고 자동차를 멈췄어요. 알고 멈췄죠. 그럼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그래서 법에서는 선이가 나쁜 놈, 착한 놈이 아니에요. 어떤 걸 몰랐답니다. 악이가 뭐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답니다. 착한 놈,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는 게 민법에 이게 민법에 제일 어려워요,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아니, 전 과목에서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매도인이 그냥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샀거든요. 10년 된 거? 10년? 근데 아파트를 샀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네, 보일러? 그럼 매도인에게 고쳐달라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아파트에 보일러가 정상일 걸로 가정하고 돈을 다 줬죠. 근데 정상이 아니면 고쳐달라 해야겠죠. 그럼 매도인은 한 돈 100만 원 물어내야겠죠. 그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또는 마트 가서 두부를 샀는데 두부가 상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귀찮으면 버릴 수 있지만 열받으면 쫓아갈 수 있죠. 그럼 마트 사장님이 새 걸로 바꿔주죠. 왜 바꿔줘요? 두부가 상하지 않은 걸 가정해서 돈을 받았거든요. 이제 상했으니까 뭔가 대가를 줘야겠죠. 그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얘 든 거, 아까 아파트, 부동산, 두부, 그건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시험은 권리하자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이거. 앞으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이게 민법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까 아파트 두부는 본 적 있고 생각해 봤죠.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만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럼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이건 대학 교수도 몰라요. 시험 출제자도 몰라요. 저는 이걸 정확히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거. 그럼 출제자가 모르니까 시험을 쉽게 내겠죠. 어렵게 했다가 오답 시비 붙으면 얼마나 쪽팔려, 이게. 그래서 이건 엄청 쉽습니다, 시험에서. 그럼 자, 보세요. 권리하자가 총 5개였는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됐다가 경매 나왔다, 경매. 저당권이 경매 나올 수 있죠. 같은 말에 행사에 대해 다 경매예요, 경매. 다음에 수량 무족 일부 면실이 있고, 다음 제한물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선의가 어떤 걸 몰랐다, 악의가 알았다 했죠? 그러면 악이 알고 산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어요. 뭔가를 하자를 알고 샀어도 인정되는 권리.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서 계약 해제, 계약을 없앨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에서 금액을 감액 깎을 수 있다. 다음 저당권이 실행 경매 나왔죠. 경매 나오면 해제도 가능하고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게 악의에게도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외워요. 일감.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은 없고 실손해만 얻었어요.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이 없고 뭐만 얻었다? 손해만 봤다. 실손해. 이것도 악이라 전의 일감 실손해요. 전의 일감 실손해. 예, 올 수 있겠죠. 이게 내년은 분명히 기억나겠죠. 내년에는. 1년 후에는. 기억나겠죠? 이거 이후에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빨강색 전의 일감 실손해는 악이 알았던 사람도 행사할 수 있는데 빨강색 아니면 누구만? 선의만. 그럼 여기 빨강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만? 선의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런 사례가 나왔잖아요. 나오고 악의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여기는 선의만. 그러니까 전의 일감 실손해 오고 나머지 무조건 선의하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책 한번 써보세요. 오늘 받은 책 255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 받은 책 2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죠? 255페이지. 255페이지. 박스가 큰 거 나옵니까? 이거 다 외워 한 문제 맞춰요, 이거. 그 박스를 다 외우면 한 문제 맞춘다고요. 근데 그 박스가 이겁니다. 전의 일감 실손해 빼고 다 선이 그 말이에요. 그 박스가 뭐라고요? 전의 일감 실손해는 악의도 가능하죠. 나머지는 선이 그게 그 박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잖아요. 그걸. 그 박스를. 그럼 다시 전의 일감 실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이게 민법이 제일 어렵다는 게 이게. 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26회. 매도인 담보직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덮는 경우에 악이 매수인 아까 해지할 수 있는데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일감 실수 전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가 실행. 그럼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 실손해.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전에 일감 이게 실행, 행사, 실손해 맞았죠. 그리고 담보 책임 나오고 옳은 것 찾으라죠. 그럼 이게 무조건 정답으로 나와요. 무조건. 정답은 다 정해있다니까 이게 시험이. 옳은 것은 무조건 뭐가 정답이다? 이 실손해 이게 항상 정답입니다. 이제 풀었죠 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시험을 많이 한다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많이 나오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해요. 근데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해가 빠르면 이해를 시켜드리고 암기가 빠르면 암기를 시켜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거죠. 둘 다 할 수 없어요. 둘 다. 민법만 공부합니까? 다른 거 문제예요. 그러죠? 동작격을 하면 범위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면 저는 이해를 시켜드리고 암기가 빠르면 암기를 시켜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악의도 가능한 게 전의 일감 실손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누구만? 빨강색 없죠? 선의 매수인만 인정된다. 그럼 이번 시험 32입니다. 일주일 전에 본 거. 자, 수량 지정한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면실? 아까 선의만 가능한데 전의 일감 실손이 아니고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아까 선의만 아까 이렇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누구만? 선의. 전의 일감 실손이 아니니까. 다시 일부가 매실된 경우 매도인 담보 책임 설명 틀린 겁니다. 이걸 잠깐 이해를 해보면 수량 토지가 200평을 2억에 매매했어요. 200평 토지를 2억에 매매했다. 그럼 평당 얼마에 한 거죠?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죠. 우리 산수하니까. 평당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러니까 200평이 2억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가 계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거. 지금 100만 원인지 모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 강의법을 처음부터 가르쳐드린 거예요, 이거. 강의법을. 다시 수량 지정한 매매 목적 일부 20평이 만약에 없다. 그럼 사실은 180평만 있죠. 180평만. 그럼 틀린 겁니까?
틀린 거? 그럼 1번. 수량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 토지라면 일정한 수량 200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 200평이라 평당 100만원에서 2억으로 정했죠. 그래서 1번은 특별히 틀린 게 없어 보여요. 2번은 악이 나왔어요. 제일 끝에 있다가 무조건 틀렸다. 전해일감 실수는 아니니까 무조건 선이만 할 수 있다 해서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과목이 엄청 복잡해요. 우리 민법 있잖아요. 민법을 법대생들이 4년에 공부해요. 4년에. 근데 우리는 그걸 2개월 만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민법 하는데 4년 걸리니까 4년? 근데 우리 2개월 만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제 시간에 학원을 선택 잘 하셨다. 꼭 실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거와 시험 과목과 이제 어떤 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인가, 어떻게 해야 빨리 합격하는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0분 쉬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